아 너무 웃겨. 두 분 다 귀염상이라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그 뭔가 잠만보 닮았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 완전 닮았다. 잠만보. 네 닮으셨어요. 완전. 티원과 품바래. 맞다. 저렇게 이렇게 앞으로 길게 거지, 오른쪽 디마리아. 자 디마리아 공 끌고 들어가죠. 앞쪽으로 넣어줬고요. 라우타로. 아 라우터로 와 메시 슈팅! 꼬마 지금 벌써 자 다시 잡았습니다. 난리 난다니까 이때. 경기 지금 시작 1분 40초 만에 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아시아의 특징이 된 것 같아 이번에. 내려서도 안 되고 네. 잠궈도 안 돼. 그러니까 잠궈도 안 되고 뭐야? 이렇게 VAR 봅니다. VAR 페널티킥 여부를 본다고? 페널티킥 여부 체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PK가 선언됐네요. 전반 7분 만에 아르헨티나의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아서 잡았기 때문에 일단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다 저 정도는. 자 리오넬 메시 선수 갑니다. 슈팅. 비바! 너무 가볍게 넣어버리네요. 비바! 예! 예! 비바! 등 한번 보여주세요. 리오넬 메시! 제 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메시? 근데 실점 이후에 그래도 사우디가 특별히 문제점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공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골 넣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BBC에서도 사우디는 단순히 숫자만 챙기려는 팀이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란이나 카타르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메시! 메시 슈팅! 그래! 여러분 옵사이드야. 참. 리오넬 메시가 두 번째 골을 뽑아내나 짜증 안 내고 웃잖아 메시도 지금.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월드컵 첫 경기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옵사이드 맞네. 네. 이 사우디가 라인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계속 옵사이드네요. 이거 수비 조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여유롭게 축구를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머리를 잘 썼다 사우디가. 오 좋아요. 라우타로. 골. 이거 옵사이드 아닌 것 같은데. 네, 옵사이드 아닌 것 같아요. 여유롭게 골키퍼 나오는 걸 보고 차 넣습니다. 라우타로의 두 번째 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옵사이드가 아닐 것 같은 게 옵사이드 보고 있네. 그러니까 메시는 그냥 그 생각 없이 빠져나왔고 일단. 네네. 그래 골이지. 네.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예? 옵사이드로 골 무효됐네요. 메시 그걸 봤네. 메시 그걸 봤나 보네. 그러니까. 오! 사우디. 이게 뭐야? 알라. 내가 골인데 그랬지? 말도 안 돼. 알라. 알셰우리 선수가 알라. 골을 넣었습니다. 1대1 무승부래. 1대1 동점. 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안 돼. 아르헨티나 왜 그래? 뭐야? 슈팅. 뭐야? 우와, 위협적이었어요. 아니 개인기는 비슷해. 지금 봐봐. 와 저기서 지금 슈팅! 알라! 아니 이런 알라! 누구야? 이게 뭐야? 누구야? 지금 난리 났어. 알도우사리 선수인가요? 알도우사리 선수 같은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현지에서. 알라! 이게 뭐냐? 지금 기가 막 막히는구만. 덤블링하고 난리 났습니다. 스칼로니 감독 표정 어두워지죠. 후토크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후토크 시작해요 그러면? 할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후톡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뭐 할 게 이거 없잖아. 일단 빼고요. 이거 빼고요. 그래도 얘기할 것들이 있긴 리셋해야 될 것 하죠. 같아요. 예. 밖에 되게 그러니까 신나게 이게 보신 것 오늘 같은데요. 결과를 보면 점유율이 69대 31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한 걸 맞아. 능력도 맞고 또 슈팅도 15개고 네. 그러니까 유효 슈팅 6개 또 그냥 슈팅 6개인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탯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네. 슈팅을 총 3개 했어요. 네. 유효 슈팅이 2개에서 2골 넣은 거고 그렇죠. 그나마 한 개도 수비 블락이지 그게 아웃사이드 나간 슈팅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시도한 슈팅은 모두 골대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결과적으로.
첫 슈팅이 어쨌건 간에 골로 연결되기도 했고 그리고 사우디가 그와 이란, 카타르와 다른 부분이 네. 확실히 조직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좋네요. 카타르하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조직력도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는 상당히 선수들이 거가 공간 배분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두 줄 수비도 확실하게 서고 네. 그러면서 내려앉을 때 확실하게 내려앉고 또 이제 네. 역습할 때는 확실하게 역습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괴롭힌 부분들이 있죠. 네. 또 아르헨티나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은 저는 솔직히 그게 페널티킥 줄만한 그것도- 파울이었나 약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VAR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음. 이번 월드컵은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VAR 판독을 통해서 페널티킥이 나올 상황들이 많이 있겠다. 네. 어제 그 이란하고 잉글랜드 경기도 그것도 애매했죠. 약간은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줄만 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 거는 이런 거 주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요. 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옵사이드 트랩을 너무나도 잘 못 보는 맞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우디가 너무 조직적으로 잘하면서 옵사이드 트랩을 정말 잘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뭐 옵사이드 반칙만 7번을 유도해낼 정도로 네네. 그렇게 라인 컨트롤이 정말 잘 된 것도 있었는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돌아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직선적으로 가가지고 너무 쉽게 옵사이드에 걸리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로세소의 부재도 보이긴 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에는 특히나 이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29.3%밖에 안 됐어요. 오른쪽은 네네. 36%가 넘었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왼쪽 측면 공격이 잘 안 풀렸는데 이거는 이제 로세소가 부상 후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파푸 고메스가 네. 나온 자리였는데 그래서 잘 안 되다 보니까 후반에 이제 로메로가 바꿔줬죠. 물론 로메로가 실점 장면에서 조금 안 좋았던 네네네.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 강화 형태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교체 투입시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왼쪽 빌드업이 살아나면서 그나마 후반전에 왼쪽 측면 공격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좌우 밸런스도 공격 밸런스도 맞지 않았다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네네 맞습니다. 왜 웃으셨죠? 아니 부버지 형 왜 옷이 다 항상 저 색깔? 갑자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포장 말씀대로 아르헨티나가 실력에서 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운이 뭐 페널티킥 상황 운도 분명히 아르헨티나 운이 따랐던 거고 네. 또 사우디한테 운이 따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자면 압도적인 공격을 펼치고도 골을 못 넣는 거는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잘못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비 조직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반에도 막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 초반에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잘 지켜내고 네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우디 선수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 역전하면서 여유가 생긴 거라고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개인 기술 자체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또 생각하는 게 1990년도에 우리 그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선수가 카메룬과의 그 대만전에서 0대1로 패한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약간 그게 오버랩되지 않나 그런 모습이. 그때 어쨌든 아르헨티나 성적은 최종 성적은 어땠죠? 그때 준우승했었죠. 그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경기 내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16강부터 전부 다 승부차기로 올라갔었거든요. 결승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베라나한테는 기쁜 일이 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근데 같은 시즌은 녹색이네요. 유니폼도 상대팀. 그때와 지금의 평행 이론? 근데 시즌은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상황이어서 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라인을 엄청 올렸잖아요. 사실 되게 수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4-4-1-1 이렇게 섰길래 포메이션도. 근데 라인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강팀을 상대로 쉬운 선택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옵사이드 트랩 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한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 건 아니거든요. 내릴 때는 또 확실하게 내려줬거든요. 왔다 갔다를 잘한 것 그러니까 같고. 중간에 공간이 굉장히 비어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촘촘하게 네. 잘 라인을 잘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축구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들 중에서 가장 그 수비 조직력이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맞습니다. 거의 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라인을 올리면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푸 고메스, 이제 이선 라인 파푸 메시 그리고 디마리아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조금 있는 이 선수들이 빠르게 좀 옵사이드 트랙 뒤에 있다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라 예측하고 사우디가 좀 올린 게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오늘 좀 그렇게 느리더라고요. 하기엔 그 아르헨티나 선수가 개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운도 따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옵사이드 트랩이 정말 잘 이용이 되니 네. 자신감이 붙은 거 이런 개념이라 봐야 되고 다시 놀랬지만 네. 사우디의 개인기는 너무 이거 좋아. 남미 선수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아니 볼 간수도 잘하고 안 뺏기더라고요. 응. 수비 둘 사이에서 슈팅해서 그 원더골 나왔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터치라인 쪽으로 공격할 때는 끌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볼을 간수하고 있으면은 상대가 끊어내도 그러면 스로인으로 연결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수비도 되게 좋았던 게 페널티 파스까지 오기 전에 미리 파울을 네. 미리 파울해서 옐로 카드를 주더라도 미리 파울을 해서 위험적인 장면을 만들지 않게. 왜 어차피 지금 아르헨티나가 무슨 우리 소위 말하는 뚝배기 같은 이런 네. 장신 공격수가 없는 상태니 네. 크로스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미리 파울을 해서 음. 위험적인 장면을 줄여들게 하는 게 자체가 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네. 선수들이 그 준비한 전술을 굉장히 잘 이행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준비도 잘해왔고 준비한 걸 잘 해냈고 예. 반면 아르헨티나는 시작할 때는 좋았으나 갈수록 본인들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서 잘 하던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 경기는 이제 2대1로 패하긴 했지만 앞으로 2경기가 남았고 아르헨티나의 목표는 우승컵이었단 말이에요. 조별레에서는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입장인데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2경기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일단 뭐 왼쪽 측면 공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네. 보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르헨티나가 폴란드 상대로는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멕시코 상대로 또 어떨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예. 멕시코가 좀 어쨌건 어려울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조는 쉽게 걸린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잡혔을 처음에는 때는. 좋아했죠. 건데 예, 벌써 사우디한테 1패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해요. 정말. 네. 그리고 전 사우디는 도리어 폴란드 만나면은 가장 그래도 사우디 입장에서 고전할 팀이라고 봐요. 왜냐면 사우디가 유럽 팀한테 좀 약하거든요. 그것도 네. 높이가 강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힘으로 최전방에, 오는 팀한테 좀 음. 약한데. 그러니까 일단 그 최전방에 무서운 공격수가 있으니 또 오늘도 아르헨티나가 아무래도 신장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네. 사우디 수비도 촘촘한데 틈을 공략하기가 아래 위로 다 막혀버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골키퍼가 확실히 굉장히 잘했죠. 와 너무 예, 잘하더라고요. 오늘 선방을 거의 8개인가를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골키퍼가 잘하면은 답 없다. 이걸 또 보여준. 왜냐면 한국과 독일 경기도 그래. 결국 조현우가 다 한 거야 네. 그때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2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우디도 골키퍼가 선방을 해주면서 버텨주니까 거기서 이제 역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네. 2골 넣고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들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정신 무장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르메르 골키퍼의 그 감독, 네, 감독이. 예, 사우디 감독이 르메르 감독이 아프리카 전문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르나르 네. 감독이시죠? 예, 르나르 네.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조금 발휘한 네.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네. 할까요? 예.